안녕하세요. 엄지민입니다. 편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쫓아 팩트 추적 지금 시작합니다. 물을 제외한 음식을 먹거나 마시지 않고 체중을 줄이는 이 꿈의 다이어트 약으로 불리며 미국과 유럽 등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날씬한 몸매가 아름다움의 기준이 되어버린 외모 지상주의 사회. 아무래도 좀 연예인도 다 그런 되게 마르신 분들이 많고 말라야 좀 예쁘고 옷태도 나고 이렇게 하니까 마른 몸을 향한 동경은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을 키우고 친구가 먹었던 적이 있는데 먹었을 때 단기간에는 빠지는데 급기야 쉬운 방법으로 빨리 살을 빼기 위해 약물 복용까지 고민합니다. 이거 매일 먹으면 몇 줄 만에 살 빠질 수 있다 이런 광고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자칫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식욕 억제제의 불편한 진실. 진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막 틱증상처럼 이게 보이니까 너 왜 그래? 라고 하는데 저는 마약류 다이어트 약의 위험한 유혹.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 걸까? 오늘의 팩트체커 김혜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저도 그렇고요. 주변에 체중 감량하려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요. 그래서 다이어트 공화국이란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거든요. 네, 각종 매체와 미디어를 통해서 연예인 등의 마른 몸매가 부각되면서 좀 이런 체형이 아름답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날씬한 사람은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살찐 사람은 게으르다는 편견까지 더해지면서 정상 체중인 사람들도 다이어트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 먹고 싶은 거 꼭 참으면서 꾸준히 운동한다는 게 쉽진 않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쉽고 빠르게 체중을 줄여준다는 마약류 식욕 억제제, 이른바 다이어트 약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중독성과 건강 문제 등 여러 부작용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음악을 전공한 26살 은진 씨는 5년 전 서울의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대학 졸업 공연을 앞두고 살을 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졸업 공연을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 졸업 공연에서 좀 더 예뻐 보이고 싶다는 생각이 좀 크다 보니까 다이어트 약 성지로 불린 곳에서 처방해준 약은 마약류 성분, 펜터민이 들어간 식욕 억제제. 처음엔 20kg 가까이 줄어든 체중에 정말 효과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은 지 3개월이 지난 뒤부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환각인가 싶었던 것들이 있었고 환청인가 싶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냥 병원에서 물어봤을 때는 그러면 환청 안 들리게 그냥 약을 더 추가를 해드릴게요 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8알을 추가가 된 거였거든요. 부작용은 갈수록 심해졌고 은진 씨의 일상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같은 것들도 이렇게 보면은 카메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카메라가 저를 되게 시시곳곳 막 보고 있는 것 같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할 정도로 정신 건강이 피폐해진 상황. 위험을 감지한 가족은 남은 약을 모두 버리고 은진 씨와 함께 병원에 따져 물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책임이 없단 것뿐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혼자 몇 개월 동안 갔을 때는 계속 몇 개월만 더 먹으면 다음 달에 살이 한 5kg 정도 더 빠질 텐데 이러면서 추가를 했던 상황이었는데 아빠랑 둘이 가니까 제가 언제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라고 얘기를 하셔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헬스 트레이너인 민지 씨도 한때 마약류 식욕 억제제에 덫에 갇혔습니다. 20대 초반이었던 8년 전 이게 제가 처음 90kg 가까이 나갔을 때 90kg이 넘는 몸무게로 고심하던 그녀 역시 다이어트 약 복용을 시작한 겁니다. 인터넷에서 이라는 걸 보고 저걸 받아야겠다 생각해서 병원에 가서 이제 처방해달라고 하니까 처방을 바로 해주셨어요. 마약류 성분 펜터민이 들어간 식욕 억제제는 한 번 먹기 시작하면 끊기 힘든데도 병원은
별다른 진단 없이 처방전을 내줬습니다. 안전한 거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보편적인 거다. 하루에 뭐 반 알씩 먹어라. 이렇게만 안내를 받았어요. 2달 만에 10kg이나 빠지는 효과를 봤지만 약물 의존도 또한 커졌습니다. 뭔가 더 먹어야 될 것 같고 더 안 먹으면 내가 식욕이 터질 것 같고 더 먹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루에 3알까지 늘었던 것 같아요. 3년 동안 약 복용이 계속되는 사이 몸에는 이상 신호가 켜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혀가 되게 꼬였어요. 혀가 약간 마비가 되는 것처럼 일을 하다가 발음이 되게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을 하는 직업이었었는데 그래서 혀가 꼬이고 사고회로가 좀 멈추고 그리고 좀 환청이 들리고. 독한 마음으로 약 먹는 걸 멈추고 운동에만 전념한 뒤에야 다이어트 약 중독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은진 씨와 민지 씨가 복용한 식욕 억제제에 모두 펜터민이란 물질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겁니까? 네, 흔히 마약류라고 불리는 물질은 양귀비, 아편 같은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 그리고 대마로 나뉩니다. 두 사람이 처방받은 펜터민은 의료용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속합니다.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식욕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체중 감량을 돕지만 복용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거나 다른 식욕 억제제와 함께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방을 할 때 환자 상태를 꼼꼼하게 진단하고 또 비만 치료 용도로만 처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처방 이후에는 환자의 상태를 꾸준히 관찰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선 이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팩트추적 제작진은 다이어트 약으로 유명한 수도권의 병원 2곳을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살을 빼고 싶다고 하니까 비만도를 나타내는 지수, 즉 BMI가 정상 범주에 있는데도 별다른 질문 없이 한 달치 약을 처방해줬습니다. 그 처방전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다양한 종류의 처방 의약품들이 섞여 있는데 특히 향정신성 식욕 억제 물질에 부작용을 예상할 수 있는 단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작진이 확보한 처방전 2장 모두 맨 위에 적힌 건 펜디메트라진이 주 성분인 의약품입니다. 펜터민과 함께 대표적인 비만 치료제로 꼽히는 향정신성 물질입니다. 얘가 식욕을 억제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 나중에 밥을 먹고 싶을 때 이제 식을 또 탐하게 되잖아요. 그 식탐도 낮춰주는 약이 있어서. 그런데 처방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식욕 억제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약품들도 눈에 띕니다. 당뇨와 소화불량, 그리고 변비 치료제부터. 은 수산화 마그네슘이랑 이런 거기 때문에 변비에 쓰는 약입니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뇨병 약인데요. 이 역할은 얘의 기전 자체가 당을 소변으로 빼내는 역할을 합니다. 종류의 차이는 있지만 불안과 불면증, 공황장애와 뇌전증처럼 정신건강과 밀접한 약품까지 각각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두 신경계와 소화계, 심혈관계 등 펜디메트라진의 부작용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펜디메트라진이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물질인 만큼 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동시에 먹는 건 특히 주의가 필요한데 항우울제가 처방되기도 했습니다. 요 약 자체가 이 뇌의 신경전달 물질에 작용을 하는 약이어서 그 기전상 이런 폭식이나 이런 데도 쓸 수가 있어요. 사실상 펜디메트라진 성분 자체는 단독으로 쓰는 거를 권고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이 처방전들 체질량 지수가 정상 범주에 있는 팩트추적 제작진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직접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처방을 해주는 거 괜찮은 겁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용 마약류 식욕 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에 따르면 애초에 처방 자체가 이루어져선 안 됩니다. BMI가 30을 넘는 비만 상태이거나 여기에 못 미치지만 다른 병을 앓고 있어 약을 먹어서라도 체중을 줄일 필요가 있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중독과 부작용 우려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처방 기간도 기본적으로는 4주 이내,
길더라도 최장 3개월을 넘지 않도록 못 받고 있습니다. 3개월 넘게 먹었는데도 체중 감량 효과가 없으면요? 약물 치료의 위험성과 유용성 등을 다시 평가해 약물 투여 중단 또는 교체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현장에선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7년 전 펜터민 성분의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음 접했던 26살 조애나 씨. 어느 날 갑자기 귀가 들리지 않고 눈앞이 캄캄해지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밥을 제대로 챙겨 먹지 않기도 했지만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약 복용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년 뒤 해나 씨는 다시 같은 약을 찾았습니다. 안 먹으면은 폭식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었어서 그냥 항상 약은 상비약처럼 해두고 좀 내가 불안하고 살찐 것 같고 이럴 때는 먹었던 것 같아요. 오랜 기간 해당 약품을 처방받았는데도 병원에선 이유조차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받아가면은 그 진찰비가 비싸니까 다른 약 필요하신 거 없냐 하셔가지고 그냥 뭐 두통약이나 감기약 같은 것도 괜찮으니까 같이 받으라고. 약물 남용을 막는 제동장치가 제 역할을 못하는 사이 해나 씨의 건강은 또 나빠졌습니다. 정신적, 신체적 한계 상태가 된 뒤에야 약을 끊을 수 있었지만 재복용에 대한 생각까지 완전히 떨쳐내진 못했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수명이 줄어드는 느낌? 이거 먹다가 빨리 죽겠는데? 그런 생각 들어요, 진짜 먹다 보면. 살 좀 찌면 어때 하면서 안 먹기 시작했는데 다시 먹고 싶긴 해요. 네, 이렇게 여러 번 아파 보고서도 다시 먹고 싶긴 하다라고 하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그런데 앞서 마약류 식욕 억제제 처방 기간이요. 최장 3개월을 넘기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원칙이긴 한데 지키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단이 없습니다. 의사의 적정 처방을 이제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이고요. 네, 이것은 이제 허가사항을 요약해서 또 전문가 협의체 통해서 저희가 오난을 하지 않도록 가이드하는 기준 지킴이어서 법적인 어떤 제재 조치는 없습니다. 이렇게 허점이 있다 보니 약물 남용에 대한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팩트 추적이 지난해 상반기 마약류 식욕 억제제 처방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환자 1명이 10차례에 걸쳐 3,340개를 처방받은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진료 한 번당 평균 334개의 약을 받은 셈입니다. 그리고 마약류 식욕 억제제 부작용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요? 2년 전 당국이 파악한 것만 342건으로 5년 전 162건보다 2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지난해엔 상반기에만 벌써 216건을 기록해 2년 전 전체 건수의 63%를 넘었습니다.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들은 특히 다이어트를 위해 의료용 마약류를 접한 청소년들이 자칫 마약 중독의 길로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독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 중에서 이 게이트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런 아주 단순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냥 식욕 억제제지만 이걸 오남용을 시작하면서 중독의 문턱으로 들어가고 결국 이거를 또 같은 효과를 좀 받기 위해서 좀 더 센 약물들. 네, 이런 우려 때문에 마약류 식욕 억제제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는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네, 하지만 이 역시 현실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마약류 식욕 억제제를 처방받은 18세 미만 청소년은 연간 평균 3,600여 명, 처방량도 30만 개에 육박합니다. 또 굳이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는 환경도 조성돼 있었습니다. 팩트 추적 제작진은 청소년들이 얼마나 쉽게 마약류 식욕 억제제를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SNS에서 판매자와 접촉했습니다. 미성년자도 약을 구매할 수 있는지 묻자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고 곧이어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이거 직접 처방 받으신 거예요? 네. 그 혹시 그러면 처방 날짜를 이게 약이 오래됐어요? 여기 유통기한 써져 있어요.
2025년 12월 있었습니다. 판매자가 제작진에 제시한 마약류 식욕 억제제 28종의 가격은 20만 원. 약국에서 정상적으로 파는 것보다 5배가량 비쌌습니다. 처방전이 없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차익을 노린 겁니다. 제작진이 취재 중이란 사실과 취재 목적 등을 밝히자 판매자는 그제야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안 팔까 나가는 도중에 그냥 취소할까 생각도 하는데 먹고 사는 게 좀 힘드니까. 생계 때문에 자신이 처방받은 약을 들고 나왔다는 건데 엄연한 불법입니다. 네, 향정신성 의약품 엄격하게 관리가 돼야 할 텐데 이렇게 SNS 검색 몇 번만으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참 걱정됩니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이들 약품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사용돼야 하는 만큼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어떤 점 보완해야 할까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과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를 강화하고 또 두 시스템 간 정보를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마약류 식욕 억제제 투약 내역을 보다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DUR은 의사나 약사가 약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환자가 함께 먹으면 위험한 약의 정보를 바로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복용 중인 의약품과 동일 성분의 의약품인지, 병용금기, 연령금기, 인부금기 등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의약품 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서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하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실제 처방과 조제 과정에선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DUR을 확인하는 게 의무사항이 아닌 탓입니다. 현재는 의약사가 DUR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도 벌칙 조항이 따로 없습니다. 한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했는데 다른 의료기관에서 비슷한 약을 또 처방하게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마약류 의약품을 과다 복용하게 돼서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과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로 나뉜 약물 관리 체계 간 연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측하는 시스템 구축 역시 예산이 대폭 깎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단계별로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고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예산 대비해가지고 삭감된 거는 맞아요. 관리감독 제도 보완과 예산 등 관련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의료용 마약류를 무분별하게 처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병의원은 마약류 취급 정지 처분을 받아도 하루 과징금 3만 원만 내면 다시 진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약류 다이어트 약 성지로까지 불리는 일부 병원 의사들의 자정 노력과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립도 중요합니다. 또 안전 사용 기준을 넘어갔다라고 하는 건 즉 오남용이 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 오남용 문제는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네, 결국 마약류 식욕 억제제는 비만 치료 목적으로만 써야 한다는 거 그리고 항상 중독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 늘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와 함께 지나치게 마른 몸과 같이 비현실적인 미의 기준이 다이어트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건 아닌지 고민할 시점이 됐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팩트 추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쫓아 시청자 여러분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